오늘의 6번째 팩트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요. 홍명보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본인 집 근처에서만 법카로 1,400만 원을 썼다는 건데요. 홍 감독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내일 청문회인데 하루 전날 이런 얘기가 터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안지영 기자님, 홍 감독이 법카를 어떻게 썼길래 논란이 된 겁니까? 네, 202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축구협회 법인카드의 사용액은 총 3,742만 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1,406만 원이 성남시 분당구, 즉 이 홍 전 감독의 자택 인근에서 사용됐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법인카드는요, 그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자택 인근에서 사용하는 거. 게다가 사용처가 호텔, 정육식당, 해장국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요, 이 자택 인근 결제에 관련해서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들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과연 타당한 결제인지, 만약에 타당한 결제 외적인 어떠한 쓰임이 있었다면 그거를 정확하게 절차에 따른 소명 절차를 밟아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에 이렇게 참석자와 인원을 기재하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제한했다. 이 정도만으로 과연 충분한 소명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택 인근에서 법카를 썼는데 소명서도 안 받았다. 그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소명서 같은 경우는 이게 통상적으로 본인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절차라는 게 있고 양식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영수증에 누군가의 이름을 썼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정말로 그 사람이 만날 필요가 있었는지, 또 자택 인근에서 만나는 게 맞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따른 소명서가 부착이 돼야지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게 진선미 의원실 측의 지적이었던 겁니다. 예, 홍 감독이 오늘 입장문 내고 즉각 반박했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정해진 용도와 한도 내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모든 사용 명사는 협회에 증명했고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 보도는 매우 유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사용 명사는 협회에 증명했고 정산됐다는 게 앞서 의원실에 얘기한 것처럼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한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한 소명 절차에 따랐나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냈는데 협회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 식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증빙 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하니까 관련된 절차를 다시 한번 정확히 밟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자택 인근에서 자주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대표팀의 외국인 코치들이 모두 분당구에 거주, 즉 홍명보 전 감독의 자택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와 업무를 위해 분당 소재 공유 오피스를 이용했고 식당도 이 분당구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이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된 게 맞는지는 소명 절차에 다 적법하게 따랐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예, 분당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단순히 분당에서 결제했다고 지금 이렇게 지적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홍명보 감독의 자택 인근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그러면 코치들이 다 홍 감독 집 주변에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임 기자님?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이 모두 분당구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법인카드라는 건 통상적으로 이 협회 인근이라든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죠. 즉 그렇다면 주말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협회에 있을 때 협회 근처에서 그 코치들이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자택 인근 분당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를 이곳에서 따로 만나가지고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이 내일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내일 청문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홍 감독뿐 아니었어요. 최영일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법카를 부적절하게 썼던 논란 불거졌던데,
안 기자님. 근데 특정 일식집에서 법카를 무려 1,000만 원 넘게 썼던데 그 일식집 사장님과 결혼을 했다고요? 이건 무슨 네. 얘기입니까? 일단 그 일식집에서 지난 4년간 협회가 쓴 돈이 1,676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 전 부회장이 1,161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2024년 2월에 해당 일식집 사장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혼한 후에도 해당 식당에서 결제란 내역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협회 법인카드를 해당 식당에서 쓰는 게 결과적으로 가족들의 부를 축적하는,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예. 해당 일식집의 위치입니다. 축구협회와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곳이 광화문이죠. 광화문에서 과천 정부청사 정도 되는 게 20km입니다.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곳까지 굳이 가서 그렇죠. 그리고선 1,000만 원 넘게 결제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의문이 들고요. 아울러 해당 일식집 근처에 최 전 부회장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고요. 예. 문체부 감사에도 해당 내용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 전 부회장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식당이 조용하고 가성비가 좋아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문체부에도 성실 소명에 징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문체부에도 징계가 없었다는 거는 내가 소명을 적절히 했다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특정 일식집에서 한 명이 1,000만 원 넘게 결제를 했고 해당 일식집 사장님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일식집은 하필이면 최 전 부회장의 집 근처에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연히 겹치다 보면은 대중들의 눈높이로 볼 때 과연 제대로 소명이 됐는지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